아니, 무슨 이런 근본도 없는 개를 키우려고 하나요? 진도,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제가 더군다나 그런 나라에서 키우는 강아지인 진돗개와 도대체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애슐리 윌슨이라고 해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벤처 사업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12살 되던 해 부모님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일로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죠. 친척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외롭게 지냈고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 없다고 놀리는 무리들에게 따돌림도 많이 당하곤 했죠. 저의 유년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악에 바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좋은 DNA를 물려받았는지 성인이 돼서는 IT 업계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성공을 이루게 됐답니다. 하지만 성공이 주는 만족감도 잠시였고 매일 밤 돌아오는 빈집은 그 허전함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직원들과 투자자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도 화려한 사교 모임도 그저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가족을 보게 됐는데 아빠와 엄마, 두 아이들이 반려견과 함께 웃으며 노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습과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죠. 그날 밤 마음 한켠에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랐고 제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끼게 됐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반려견 입양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명견들을 찾아봤어요. 골든 리트리버, 저먼 shepherd, 푸들, 레브라도 등 다양하게 찾아봤죠. 골든 리트리버의 우아한 자태, shepherd의 당당한 모습, 레브라도의 다정한 성격까지 살펴봤는데 뭔가 부족했죠. 마치 옷가게에서 비싼 옷들을 입어보는데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뭔가 제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견종을 고르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어떤 브리더가 뜬금없이 한국의 진돗개를 추천하더라고요. 진도? 뭐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어리둥절했죠. 게다가 하필 한국개라니. 순간 웃음이 났어요. 전 세계에 유명한 견종들도 많은데 왜 하필 개발도상국의 시골개를 추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약간의 편견도 있었죠. 한국이라고 하면 그저 삼성이나 현대 정도만 떠올랐고 시골스러운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계 개발자들은 실력은 뛰어났지만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리트리버나 shepherd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몇 달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택가에서 19살 소녀와 그녀의 반려견이 핏불 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죠. 그날의 CCTV 영상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아침에 소녀는 밝은 표정으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있던 핏불이 마당문을 뛰어넘어 달려왔죠. 처음에는 순한 듯 보이던 핏불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소녀의 반려견을 물었고 이를 말리려던 소녀도 큰 위험에 처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소녀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네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절규하던 그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죠. 다행히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몸을 날려 소녀와 강아지를 구해냈지만 그 충격적인 장면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특히 대형견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죠.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본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게 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려견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TV에서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됐어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발보아 파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70대 할아버지가 4살 손자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공원에 피어난 꽃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때 어디서 갑자기 핏불 2마리가 나타났어요. 주인 없이 배회하던 핏불들이었죠. 처음에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손자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나이로는 2마리의 핏불을 상대하기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서 산책하던 진돗개 테디가 상황을 눈치채고 달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또 다른 개가 가세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대요. 하지만 테디는 달랐어요. 영상 속 테디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마치 전문 경호원처럼 노인과 아이 앞을 막아서더니 2마리의 핏불과 동시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놀라운 건 테디의 몸짓이었죠.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마치 무술 고수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테디의 눈빛이었죠.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주인과 어린아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로움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본능적인 흥분이나 광기가 아닌 의무감과 사명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싸움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테디는 정확한 타이밍에 핏불들의 약점을 공략했고 결국 그들을 물리쳤죠.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어요. 싸움이 끝나자마자 테디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해졌어요. 테디는 몸 곳곳에 피를 흘리며 다리도 절뚝거렸지만 겁에 질린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얼굴을 비비며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모습은 전국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됐어요. 동물 행동학 전문가들은 테디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적 반응이 아니라고 평가했죠. 진돗개는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인과의 교감으로 발달된 특별한 능력이죠. 라는 전문가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덧붙였죠. 진돗개는 평소에는 무척 온순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놀라운 용맹함을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황에 따른 절제력입니다.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위협이 사라지면 즉시 평온을 되찾는 것이 진돗개만의 특징이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그 핏불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성을 보였지만 테디는 달랐어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고 그 용맹함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진돗개의 이런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개와도 달랐어요. 싸울 때는 용맹하면서도 평소에는 이렇게 온순하다니. 게다가 자신의 주인도 아닌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인터뷰에 나온 할아버지의 말이었어요. 테디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타인이었는데도 우리를 지켜줬어요. 이런 고귀한 본성을 가진 개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죠.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견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외모나 인기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죠. 특히 진돗개가 그저 그런 시골개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반려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 찾고 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죠. 대형견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중요한 건 견종이 아니라 개의 본성, 그리고 사람과의 유대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반려견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 특별한 경우겠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개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했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과 함께 해온 역사적인 견종이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죠.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견종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진돗개에 관한 정보를 계속 찾아볼수록 저는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죠. 높은 지능과 뛰어난 상황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 마치 제가 찾던 모든 것을 가진 존재 같았어요. 얼마 후 저는 실리콘밸리의 어느 반려동물 전문 커뮤니티에서 리안이라는 중국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는데 제가 진돗개 입양을 고민한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죠. 진돗개요? 그런 시골개를 왜 키우려고 해요? 중국의 차우차우나 시추가 훨씬 좋은 견종이라고요. 한국 개들은 혈통도 분명하지 않고 성격도 거칠어서 애완견으로는 부적합하죠. 리안의 말투에는 뭔가 비웃는 듯한 어조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을 떠올렸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이 진돗개의 진가를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마침 다음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아시안 도그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리안 씨, 같이 페스티벌에 가보는 게 어때요? 거기서 진돗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제안에 리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돗개에 대한 리안의 말이 사실일까봐 조금 두렵기도 했죠. 다음 주말 우리는 함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골든 게이트 파크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주는 것 같았죠. 그곳에서 드디어 진돗개를 만나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상하게도 마치 오래 기다려온 약속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죠. 단순한 반려견 입양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샌프란시스코의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다양한 견종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에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즐겁게 짖는 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리아는 자신의 차우차우 룽룽을 데리고 와서는 마치 전시장의 모델처럼 뽐내고 다녔어요. 고급스러운 목줄과 장신구로 치장한 룽룽의 모습은 분명 눈부셨죠. 특히 붉은 빛이 도는 풍성한 갈색 털은 마치 비단처럼 윤기가 났어요. 룽룽은 중국 황실에서 키우던 혈통이에요. 가격도 무려 15만 달러죠.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을 가진 차우차우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리안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거만함이 묻어났죠. 주변 사람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룽룽을 쓰다듬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관중들 사이로 한 마리의 진돗개가 걸어 들어왔고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하늘이라고 하는 진돗개는 특별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당당해 보였어요. 균형 잡힌 체격에 호박색 눈동자는 마치 깊은 지혜가 담긴 것처럼 반짝였어요. 말끔하게 빗어넘긴 털은 자연스러운 광택을 내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리안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개가 뭐가 좋다는 거죠? 우리 룽룽을 보세요. 풍성한 털에 위엄 있고 격식 있는 모습을 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큰 소란이 났어요. 룽룽이 갑자기 옆 부스의 푸드를 향해 미친 듯이 날뛰며 지저대는 거 아니겠어요?
무시당한 것이 불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통제가 안 된 걸까요? 멈춰, 그만해, 이리 와. 리안이 아무리 소리쳐도 룽룽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해서 여기저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15만 달러의 혈통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통제조차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어린아이들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피하기 바빴어요. 누군가는 경호원을 부르자고 외쳤고 또 다른 사람은 전기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죠. 그때 갑자기 하늘이가 움직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일어나서 룽룽과 아이들 사이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자세였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경험이 있는 경찰관처럼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죠. 룽룽은 하늘이를 향해 무섭게 지저댔지만 하늘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하늘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소리로 몇 번 짖자 룽룽이 갑자기 얌전해진 거예요.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요. 하늘이는 그대로 룽룽을 응시하며 천천히 앉았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룽룽도 따라 앉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리아는 너무 놀란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늘이의 주인인 김민수 씨가 이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무턱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리아는 자신의 개를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중국 최고의 명견이 한순간에 바보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세계의 중심인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결국 리아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대단한 척 하네요. 그래봤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닌가요? 분명히 진돗개도 중국의 피를 이어받은 개일 뿐이겠죠. 이 말을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 중국인의 과대망상에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리안 씨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기가 힘드네요. 더 말할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 저는 그만 가볼게요. 그러자 리아는 더욱 분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건 당신들이라고요. 이따위 페스티벌에 참가해준 중국인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헛소리들만 하고 계시네요. 더 이상 여기 있는 건 시간 낭비 같으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만 집에들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곁에서 이 말을 들은 영국인 커플이 한마디 나서더라고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밖에 모르네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중국인들은 모든 행사에서 제외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자 주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며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결국 리아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도망치듯이 자리에서 벗어났죠. 한동안의 소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이 무례했던 중국인이 사라지니 분위기는 금세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이 행사도 계속 이어졌죠. 곧이어서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하는 훈련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이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주인의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죠. 심지어 처음 보는 복잡한 동작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관중들은 하나둘씩 하늘이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하늘이의 차분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린 듯 했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하늘이에게 달려들었지만 하늘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아이가 관람석에서 뛰어나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그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훈련용 장애물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무거운 쇠파이프가 아이를 향해 날아갔어요. 순간 하늘이가 번개같이 움직여 아이를 향해 뛰어가 몸으로 막아섰고
떨어지는 파이프를 입으로 낚아채더라고요. 고개 같은 동작이었지만 하늘이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우아했죠.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했어요. 하늘이는 아이를 진정시키기라도 하듯 부드럽게 얼굴을 비비고 있었죠.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이 아이의 공포를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놀란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왔을 때 하늘이는 공손하게 물러나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하늘이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네요. 그러자 주인인 김민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값비싼 훈련이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빛이 나는 견종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욱더 마음이 확고해졌답니다. 오늘 하늘이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동안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제가 찾던 반려견은 바로 진돗개라는 걸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동반자로서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진돗개 입양을 신청했답니다. 긴 기다림이 될 테지만 이 기다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이 만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